서울시가 20년 됐지 않습니까? 네네.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실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동되고 있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거든요. 그런데 현재 경기도에 특히 이번에 올라온 조례 이안 가지고서 이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착각 같은데요. 환상이고. 오늘 경기도의 핵심 정책인 시내버스 중고용제 실행에 앞서 제도적 정비의 시급함과 정비업체의 투명성 확보 노력 등 경기도민의 발의인 대중교통의 비전과 전망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. 상임위원회에서 예. 중고용제와 관련돼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고서 요약보고서 진행할 때 제출된 자료입니다.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저게 중고용제의 이를테면 이행 표준이라고 하지만 한편에서 기대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네. 그런데 전체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아시죠? 27년까지 하면은 총 사업비로 약 1조 1,359억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. 어쨌든 1조 원이 넘게 들어가죠. 1조 원이 넘게 들어가면서 얻는 이익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편익이라도 볼 수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타당한지 좀 약간 의문스러지면 없잖아 있습니다. 1조 원 들여가지고 실제로 한편에서는 운행 계획을 약간 더 늘리는 거 하고 서비스를 조금 더 높이겠다 이런 건데요. 이게 타당할 수 있을까요? 이 목표 자체가 사실 타당하지 않은 목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. 이 목표에 약간의 문제점은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안전사고 최소화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여기에 숨은 게 있냐면 공식적으로 사고 처리 안 합니다. 이건 공식 사고 처리된 것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사고를 숨긴다 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운행 계획을 얘기하면 무리한 운행 유도가 될 수 있는 상황밖에 될 수 있을 것 같다. 그래서 오히려 사고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. 어쨌든 요거 자체가 저는 출발이 좀 잘못된 것 같다고 하는 판단이 드는 게 뭐냐면 최소한 중고용제면은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어쨌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이라든가 사전에 정리될 부분이 정리가 돼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. 답변서에 의하면은 기존에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도시들에 대한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입니다. 여기서 감사 결과의 시사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크게 두 가지 시사점 얘기를 보고받았는데 하나는 표준 운송원가 관리가 좀 부실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업체의 자본력 부족 이 두 가지가 큰 골자라고 보고를 받았고요. 준공영제 되면은 시스템으로 예산 상황이든 집행되는 보조금의 집행 기준 자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철벽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. 그다음에 지금도 감사하실 때 점검하실 때 한 7억 5천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. 업무 점검하고 보조금에 대한 사전 점검 측면에서 들어가는 돈이. 그런데 숫자만 맞히지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거든요. 과업지시서라든가 재반적인 사항들 다 확인해 봤습니다. 현대 시스템 가지고는 도저히 막지 못합니다. 서울시가 20년 됐지 않습니까? 네네.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실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동되고 있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거든요. 그런데 현재 경기도에 특히 이번에 올라온 조례 이안 가지고서 이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착각 같은데요. 환상이고. 그 실제적으로 서울도 못한 게 있습니다. 인면허권에 대한 건 노선권에 대한 확보는 안 됐죠. 경기도 네. 노선권 확보를 할 자신이 있으신가요? 저희는 지금 앞으로 준공연제 하면서 노선권에 대해서는 이 제대로 수익이 안 나는 것에 대해서 반납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할 생각에 있고요. 이런 것 같습니다. 중공제가 된다고 하면 최소한 버스가 줄져서 가는 거, 중복 노선에서 서로 싸움하고 줄져서 가는 거라든가부터 해서 최소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? 이런 몇 가지 구체적으로 손에 다가오는 시민들이 다가오는 몇 가지 정책들이 구현될 때 중공제가 됐구나, 이게 좀 편리하고 좋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이런 것 같아요. 최소한 경기도에서의 대중교통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밑그림이 먼저 그려지게 되고, 근데 그러면 대중교통은 어떻게 발전할 것 같다고 하는 예측을 좀 하고,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럼 우리는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버스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림들이 그려지는 게 저는 일반적인 순서라고 볼 수 있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게 우선돼야 되고, 또 한 가지는 이를테면 PM 있지 않습니까? 다양한 운송 형태, 최근에는 무인 드론 비행기까지도 이거를 저기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. UMA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. 까지도 얘기 되고 있고, 이런 회사들도 속속 상당히 이제 출격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DRT 같은 경우에 개념도 많이 생기고요. 현재 버스를 중경제 되면 얻는 이익도 굉장히 큽니다만 나중에 뒷감당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. 버스 분담률은 더 떨어질 것 같고, 이러면은 당장 기사가 부족하다고 몇천 명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몇 년 뒤에는 이것을 경기도가 떠나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. 아주 정말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예, 하고요. 예. 대중교통의 경기도 비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서울이나 도시와 달리 이제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경기도는 굉장히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희는 한 출액으로는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이제 중공연제 계획을
발표를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야 될 것 같고요. 장기적인 대중교통의 비전에 대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말고도 소송 페널티라든가부터 해서 논문들이 꽤 있습니다. 기본적인 감독이라든가 투명성 확보는 공공관리제라고 하는 공공관리제 운영의 아주 기본적인 우선적으로 해결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.